안녕하세요.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 18번째 유튜브 방송 진행하는 홍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이지요. 4월은 정말 생명이 더 생동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데, 그래도 시인 엘리어트는 잔인한 4월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만큼 4월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비극적인 일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4월 3일 제주도에서 무고한 그 국민들을 국가 권력이 희생시켰던 그런 4.3 항쟁이 있었던 때였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7주기를 맞이하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도 4월 맞이해서 코로나가 예방 백신 맞은 지 벌써 맞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기세를 죽이지 않고 그냥 번지고 있고, 또 그래서 전 국민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4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이럴 때 좋은 말씀 생각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좋은 분들과의 대화 앞서서 요즘에 세계 30대 젊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는 핀란드 내무장관 마리아님의 그 말씀은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해서 여기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젊은 우리 정치인 얘기는 한번 들어볼 만하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려면 서로 간에 이 정보와 그리고 또 물자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키워드는 통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고통도 컸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은데, 그 배울 게 뭐냐 하면 바로 어떻게 하면 인류가 더 잘 모여서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것, 자기 욕구만 주장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자신과 주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감 그리고 이해, 그런 덕목을 가질 뿐더러 가장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멋지죠? 거기다가 이런 말씀을 또 덧붙였어요. 기후변화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성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는 더 중요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하고 더 많이 그런 것들을 정치 의식을 표현하는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요즘 또 마침 우리 한국에서도 정치의 계절이라고 할 때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이런 활동에 같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핀란드의 젊은 여성 정치인의 얘기를 새기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모여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나 혼자의 이익이나 욕구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 가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진작부터 실천하고, 또 그래서 이 작지만 소중한 공간에서 이웃과 함께 배려하면서 하는 활동을 해온, 요즘에서는 오히려 동네 사람보다 더 많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다고 하고, 또 TV나 SNS에서도 더 유명하다는 열린 책방, 바로 이름하여 아주 여러 종류의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유일가게고, 그 앞에 제목으로는 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나비 날다. 이름도 멋있죠. 그 나비가 나는 나비인지 고양이 나비인지 하는 것들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나비 날다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우리 권 대표님 모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한편 이 자리에 여기를 적극 추천하시면서 또 좋은 말씀으로 보태주실 내용을 보태주실 박병상 우리 인천환경운동연합 대표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은숙님 애칭이 청산별곡이라고 닉네임이 그렇게 굉장히 요즘 시대에 들어보면 아주 운치 있는 그만큼의 삶의 여유를 주변에 더 알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화활동, 뭐 환경운동, 뭐 시민활동 이런 걸 많이 하시다가 한 10여 년 전에 여기다가 이런 공간을 연 걸로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에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잠깐 이거 돌아봤지만은 한 5, 60년 됐죠? 이 건물 조홍상회라고 오래전에 있었던 이 가게 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빌려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도심에서도 이렇게 떨어진 그 외곽의 작은 공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듣고자 합니다. 예. 우선 제가 별칭을 청산별곡으로 쓰고 있고요. 네, 전에 이제 이름을 부를 때에 대화나 할 때에 네. 그 님자를 붙이고 서로 이제 상하관계가 이제 조성되는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리고 싶은 이름, 그래서 청산별곡이라는 이름을 이제 저는 붙이고 자연에서 좀 너그럽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배다리 마을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예. 헌책방 거리로도 많이 그렇죠. 알려져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구도심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이제 작은 공동체가 눈에 띄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 활동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인천에서 어디일까 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배다리 마을이 눈에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박병선님도 계신데 예. 같이 환경단체에서 이제 활동도 했었고, 예. 그것도 앞서서 박병선님이 이제 인천에 또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결고리들이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배다리란 마을에서 삶 자락을 좀 펼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활동을 여기서 동네 공동체 아유 참 소중한 곳 그렇게 좀 멀리 떨어졌어도 고향 같은 옛날 정서가 남아있는 곳 이렇게 선택해서 이 공간을 꾸려 오셨는데 우리 또 박병상 박사님 좀 전에도 말씀 또 직접 이렇게 소개도 하시고 그랬는데 같이 활동하시면서 이 활동 상당히 격려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한번 또 제가 불꽃의 상을 위한 모임이라는 이제 자연의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드리는 그런 환경운동을 할 때 그때 이제 옆에 청산별곡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와요. 예. 와서 막 이야기도 나누고 뭐 별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같이 웃어주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모여요. 참 따뜻하고 좋다는 생각을 했고 그 전에 그리고 또 그 정선에 가서 또 그 어려운 정선에서 또 만드셨다가 인천에 온다니까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또 인천 여기 이 자리가 지난번에 갔던 일본의 혼맛지하고 또 다른 분위기거든요. 이 혼맛줄이 일했던 인천의 노무자들이 여기 살면서 이 주변 배다리 쪽으로 일상으로 해서 물건도 사고 헌책도 바꾸고 했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헌책은 여기서 다 구입했거든요. 그런 한복판인데 인천이 그런데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외관만 중시하면서 쭈그러들었죠. 하지만 인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 현장을 누군가 지켜야 하는데 이제 나선 거죠. 우리 그 청산별곡의 애칭을 가진 권인숙 대표가 옛날에도 이런 활동에 해왔던 거를 서로 인연이 됐는데 드디어 특히 또 배달이라고 하는 우리 개항장
그 거리에서 멀진 않은 그야말로 개항의 역사와 또 아주 예전에 여기가 번창한 배달이라고 하는 게 배가 드나들던 곳이라는 거죠. 바로 여기까지 배가 드나들었으니 얼마나 번창한 동네였겠어요. 근데 지금은 좀 전에 말씀하듯이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이곳을 지키고 또 특히나 사람들 돈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 본인한테 모여드는 공간은 좀 넓혔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이 배달이 나비날다의 이제 그 옛 추억 그리고 또 이것을 만들게 된 인연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제는 한번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어떤 활동을 좀 해오셨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이전에 뭐 그 이전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또 책을 보러 또 이런 오래된 가구나 이런 물건들을 보러 이렇게 모였던 것인데 코로나19에는 또 어떤 활동으로 어떻게 앞으로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우리 새로운 일상 여는 사람들 한번 좀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아하시겠네요. 이제 제가 배달이에서 이제 시작한 게 책 쉼터거든요. 책 방이 아니라 책 쉼터. 책 쉼터. 그러니까 예. 책을 파는 것에 중점이 아니라 책은 이제 다른 책방에서 사고 저희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공간. 이제 제가 왔을 때는 배달에 카페라는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식당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그러면은 우리 공간에서는 차도 마시고 그런 카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500원 밥상, 뭐 1000원 밥상 이런 것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에서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이제 모임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축제도 마을에 좀 같이 어우러져서 했으면 좋겠어서 책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축제들을 이제 같이 구성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혼자 놀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제 같이 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노는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기획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뭐 또 해달라 이런 것들이 마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을 활동가 겸 또 마을 기획자 이렇게 이제 성장 저 스스로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마을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년 되니까 마을이 많이 변했어요. 그거를 제가 몸으로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게 이래서 강산이 변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뭐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외관들이 바뀌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이 이제 마을에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냥 외관이든 손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의 살기에 불편한 부분들을 고쳐서 사는 게 더 맞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달에서 활동을 해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주민들과 함께 했던 축제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이제 저희 이제 제가 바로 들어오기 전 배달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산업도로 이제 8차선이 나는 곳에 이제 반대해서 이제 축제들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축제가 이제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 그거에만 한정된 축제가 아니라 헌책방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 문화와 책을 관한 이제 메카가 되었으면 해서 책 관련된 축제들을 다양한 축제들을 이제 꾸준히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거칠에 그냥 뭐 외관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 갖춰야 될 내용, 책, 뭐 마음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점이 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 공간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왔다. 이게 실질적인 그 방향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요즘엔 사람이 좀 적죠.
근데 이제 제가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이 예.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무인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앞서가는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게 저 스스로는 아니 이게 준비된 그런 산업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랬군요. 느끼면서 그래서 예. 공간이 이제 늘 열려 있고 예. 무인으로 하니까는 손님들이 편안해 하세요. 예. 그렇죠. 이제 본인 혼자 와서 공간을 즐기다 가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배달이 온 이유도 제가 가진 게 없어서 예.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 공간이 예. 배달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배달을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지금 이 공간 보면 다 제가 돈으로 산 게 없어요. 그래요. 이제 다 기증받고 사람들이 예. 나눠주고 예. 그다음 이제 물건이 쌓이고 이제 예. 이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너무 받은 게 많아서 덜어내는 중이고 그래서 예. 받은 걸 다시 나누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 공간도 이제 요일 가게잖아요. 예. 그래서 요일을 나눠서 같이 나눠 쓰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였던 거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마을에 이런 공간들이 더 생겨서 예. 혼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같이 언제든 예. 필요에 의해서 나눠 쓸 수 있는 이제 예.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핀란드 여성 정치인 내무장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 지금 제가 바로 한국 안에서 우리 권 대표님 통해서 그런 얘기를 일맥상통한 아주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부터 무인 이건 뭐 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오히려 무인하면서 올 수 있는 후유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죠. 여기가 기억의 공간이니까요. 예. 기억의 장소.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그 장소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거든요. 장소는 그 기억을 허물어 버리면 그 장소는 있다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그 기억을 간직하면서 여기 아까도 잠시 젊은이가 왔어요. 예. 여기 자주 들렸던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긴 해도 그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여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와야지 하고 한번 몇 번 오지 않았을까? 와가지고는 편안한 느낌이 들고 또 오고 싶고 그리고 집안에서 여기다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게 있으면 들고 오고 싶고 그런 앵커를 만든 거죠. 이런 데가 인천에서는 배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여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천에 다른 데도 있거든요. 부평에도 있고 주안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고 그런 데들이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인천이 참 살만한 도시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기억의 공간, 그런 그 앵커 역할을 하는 이런 공간들이 이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처럼 그리고 또 이것이 인천뿐 각곳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요 공간 옆에 가게 가면은 이제 그야말로 무인 책방으로 반달이 무인 가게를 잘 지켜주는 또는 사랑받게끔 해주는 그곳이 있다 그러고 여기만 해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책을 사기도 하고 또 빌려보기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리고 저 오래된 타자기도 있고 뭐 주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일종의 소액으로 나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터같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제 요 공간은 지금 책방 라비난다 책방이 있던 공간이 이제 위치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 공간을 이제 제가 요일 책방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조흥상해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조흥상해. 그래서 제가 이 공간에 세입자로 있는 동안에 주인이 3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주인이
쓰던 물건들, 예. 오래된 이제 1970년대 이전부터 최근까지 썼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제가 생활사 전시관으로 꾸렸거든요. 예. 그래서 생활사 전시관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예. 책방과 좀 같이 예. 움직여서 책도 보고 예. 그것과 관련된 그 옛날 물건들을 예. 관람할 수 있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옛날 물건이 박제된 물건이 아니라 예. 같이 책과 함께 이야기가 담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해 볼까 해서 곳곳에 옛날 물건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좀 배치를 해놓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풍성하고 오히려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런 또 철학으로 좋은 말씀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말씀 들어보셨죠? 이 카메라 안에 담을 수 있는 거는 너무 적어요. 이 벽에도 여기 다녀간 분들이 이 아주 두어 마디 뭐 봄을 불러줄게 뭐 그리고 젊은 대학생들도 많이 오나 봐요. 학생들의 이름도 있고 이 빨간 벽에 있는 이 낙서 겸 좋은 덕담의 얘기며 그대로 이 70년쯤 된 거죠. 이 70년 된 이 벽돌 빨간 벽돌도 그대로 보이고 천장은 또 이 2층으로 됐던 거를 털어서 더 높은 공간이 돼서 또 책이 굉장히 참 좋은 책 많다 이렇게 할 만큼 좋은 책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공간으로만 이렇게 카메라로만 보시지 말고 한번 와 보시면 무인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좋은 분들과 얘기도 나누고 또 죽어 있는 물건이 아니라 여기 이 일종의 사연도 담고 역사도 담고 문화도 담아 있는 물건들을 함께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외롭다고 하는데 여기 오면은 외롭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바깥에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데 이 안에서 느껴지는 거는 여러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꾸리는 분들이 바로 우리 지금 시대에 아주 그 원동력이기도 하고 또 우리 우리 사회를 지금 잘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 방문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전파하셔서 그것이 응원이 되고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끝에 말씀으로는 늘 실천 얘기하죠. 뭐 여기 찾아오는 것도 한 실천이고 동네 안에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실천이지만 탄소 줄이는 방법으로 천주교 그 어느 교구에서 9가지 지구를 살리는 방법 얘기를 했는 중에 샤워 시간 1분 줄이기. 샤워를 1분 줄이면은 연간 7kg의 탄소가 줄어들 수 있고 또 여기 책도 있지만은 육류 아닌 채소를 많이 소비하기. 그래서 육류 그 가축들을 키우느라고 뭐 굉장히 많은 자연들이 훼손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소 방귀가 그야말로 메탄가스가 아주 지독해서 온실가스의 주범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육류 아닌 채식하기 이런 것들도 실천하는 방법의 한 가지라고 합니다. 한 번씩 그런 것들도 우리 실천해 가면서 아픔이 많은 4월이 아니라 이제 더 생명을 더 많이 살려내는 4월이 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조승한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좋은 일 많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활동하는 작가들이 이제 그려줬고 이제 실사를 하다가 그려줬고 이거 부끄러운데 고양이만 그리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그거 이 지금 이제 조홍상회가 바로 이 사진인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이제 1953년도에 찍힌 이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홍상회가 제수용품을 팔고 제사 지낼 때 쓰는 물건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생필품들을 이제 팔았던 이제 가게를 운영해야 된 거죠. 그래서 닭표 간장 뭐 이런 닭표 간장. 그 조용상의 저 위에 간판이 이 건물에 그대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외관 사업으로 가려질 게 아니라 예. 그대로 있는 모습과 역사적인 것들이 이제 보여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여기 같은 경우도 2층을 이제 제가 헐었잖아요. 예. 헐고 또 원래 여기 벽돌이 시멘으로 다 예.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겉에 벽돌은 빼고 네. 빨간 벽돌이 나올 수 있도록 겉에 그렇죠. 시멘트는 시멘트 있는데 덜어내고. 이거를 괜히 덜어낸 게 아니라 오래되고 이게 습기가 차니까 이 툭툭 털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메꾸는 게 맞나 털어진 거를 그냥 마저 걷어내는 게 맞나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벽돌을 숨쉬게 해줘야겠다 해서 이제 덜어낸 거죠. 잘 하셨네요. 그리고 요건 이제 별도로. 네네. 이제 최소 비용으로 이제 공간을 이제 리모델링을 했고. 그러네. 이런 것도 이게 이 집에서 있는 거죠. 요건 1리터짜리, 요건 이제 2리터짜리 그렇게 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책도 보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그림은 이제 또 작가님이 좀 그려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요일 가게에서 요일별로 주인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토요일에는 커피 가게로 운영됐어요. 카페로. 그러니까 이제 카페 손님들이 와서 이제 써가고 또 이제 그 요일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써놓고 가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을에 이제 마을 공동체나 이런 사례로 또 많이들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유, 다녀가시는 이것도 굉장히 일이 많겠는데요. 그것도 사가지고 가겠다는 사람이 하루 종일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주고 또 이렇게 같이 즐기게 해야 되고 이런 그쵸. 것들이.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공간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제가 장치를 하는 중인 거죠.